자, 시장을 이기는 전략은 어디 있을까요? 어제 급락 이후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균형점을 잡는 데 있어서 이분의 의견 오늘 중요할 것 같네요. 목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이민섭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반등력이 조금 약해 보여요. 어제 급락 이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안도해도 돼라고 보셨던 분들께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수급이나 반등력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수준의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무래도 긍정적이게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급락 나온 후에 그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무래도 이런 조정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증시 레벨 구간이기는 하지만 좀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현금을 좀 소진을 하면서 주식을 담아갈 시기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 관련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뭐 셧다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셧다운이 골드만삭스나 베팅 업체들에 따르면은 다음 주 말 정도에는 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 이후에서부터는 환율은 조금씩 이제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만약에 안정화를 찾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한국 시장을 살 수 있는 이런 유인책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의 변동성은 한 일주일 정도만 참아보면서 현금 비중을 이제 주식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환율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셧다운이 해결이 되어야 이제 금리나 달러도 안정이 되고 이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다시 숨통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오늘 약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주시잖아요. 어제 훅 빠져나간 이 수급 그리고 개인들은 사들이는 이런 모습 오늘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변화됐는지 그 부분부터 그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과장님의 포트폴리오 섹터 전략입니다. 비중이 반도체가 오히려 늘었어요. 50% 확대됐고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섹터는 원전, 바이오, 전력기기 그리고 현금을 오히려 줄여가면서 반도체로 담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시장 반등의 주인공이 오늘 보면은 반도체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반등력이 좀 약한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다시 늘리신 배경으로는 가장 확신의 포인트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 주도주는 아무래도 반등 시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한테 주도주가 뭡니까라고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거진 다 반도체를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이 갖고 있는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도체랑 유사하게 뭐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정도로 같이 커플링돼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 시에는 담아가는 전략이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현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쌓아가면서 파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파티들의 이제 끝나는 부분들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파티들이 이제 끝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금 부분을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주도주 업종으로 종목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가장 많았던 건 맞는데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난주 일부를 챙기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파티가 언제든 네.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제 급락하고 올라갈 때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급반등을 할 때 여기서 이기는 전략은 무조건 주도주다 이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어제 전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거 반도체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반도체를 이제 뭐 계속 더 사야 된다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GPU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너무 이제 부채까지 레버리지를 써서 많이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AI 버블론의 근간이 되는 건데 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버블로 만들어져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자로 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도 HBM4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50% 가격 인상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보장이 되고 성장이 계속 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고점에서 건강한 조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여태까지 못 담으신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업황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럼 과장님은 하이닉스를 비중을 더 늘리십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공격적으로 담으십니까? 하이닉스를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독점적인 기업 그리고 가장 주도적인 기업이 반등 시에는 좀 더 빠르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부장단도 한 번 더 이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이 가장 잘 나온 부분으로 하면은 이제 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이제 떨어질 때마다 아랫단에서 계속 주워 담는 이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오네요. 대덕전자, 심텍. 실적이 확실한 PCB 쪽으로 담아가는 전략, 주요 종목들 쭉 읊어주셨는데 하이닉스 외국인 팔아도 계속 담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하이닉스는 외국인 포지션이 올해만 해도 이제 순매도로 한 3조 정도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 누가 봐도 업황이 호조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지금의 매도는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주워 담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주워 담을 때는 환율이 안정화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저희는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외국인들 챙길 때가 기회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AI라는 이 주도주의 명확한 시나리오 안에서 꾸준히 봐주셨던 전력은 어떻습니까? 전력은 그대로 비중을 유지하는 지금 15%로 가져가는 단계인데 3인방 위주로 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효성중공업의 황제주 이야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나눠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248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한 주 동안 또 펼쳐졌습니다. 이 기세라면 지금 또 5일선 위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까지 문제 없는 주도주라고 보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이 커플링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일단 먼저 황제주가 되고 그다음에 200만 원까지 돌파한 효성중공업 그 다음으로 HD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앵커님께도 다음 주에 혹시 100만 원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잠깐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실제로 좀 갔다가 내려오기도 했었죠. 네네. 그만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수급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 수급이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가 거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도주 업종으로 계속해서 좀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요 이렇게 한번 급락하면 회복을 하긴 하지만 평균 이런 급락 이후에는 한 20일 정도 평균 걸렸다 이런 통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출렁일 때 전력 비중 확대 전략을 꼽고 계세요. 지금 반도체 제외하고는 우선순위로 누굴 먼저 제일 많이 담을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효성중공업이나 그다음에 HD 현대일렉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비중을 좀 더 늘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원전 쪽이나 조선 방산 쪽이 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주도주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현금에 있어서는 주식을 사는 부분들은 반도체나 전력기기로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이오요. 이번 주간 단위로 굉장히 아웃퍼폼 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기세가 나타나는 건가? 지금 알테오젠 조금 더 비중을 늘릴 때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최근 반등에 있어서는 이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서 네. 바이오가 신고가를 찍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너무 셌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알테오진이나 다른 부분들이 좀 밀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수급에서 밀렸었을 때도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모든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시세 분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반기에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시장 조정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가 랠리가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키 맞추기가 된다고 하면 바이오는 비중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코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로 지수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라는 말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APR 실적이 나와서요. 지금 하단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속보만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905억 원이 예상치였었어요. 지금 발표 직후에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961억 원으로 나왔네요. 소폭 상회입니다.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석 과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